안녕하세요. 오늘 포스코홀딩스 2025년 2분기 실적 분석 보고서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숫자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실적 발표 숫자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이면에 있는 긍정적인 요인, 또 부정적인 요인들, 이런 걸 좀 짚어보면서 이게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여러분도 같이 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핵심 수치부터 볼까요? 2분기 매출액 17조 6천억 원.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5.1% 정도 줄었는데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0.7% 아주 약간 늘었네요. 그런데 영업이익이 6,07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. 네,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주목할 지점이 나오죠. 이 6,07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그 시장이 기대했던 숫자 있잖아요. 컨센서스. 그게 6,520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. 아, 기대치보다 낮았군요. 네, 한 7% 정도 밑돈 셈인데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왜 기대치를 밑돌았을까?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. 그렇죠. 기대에 못 미쳤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서 좀 발목이 잡혔는지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. 역시 핵심은 포스코, 그 철강 사업이겠죠. 맞습니다. 철강 부문을 좀 보면요. 국내 수요가 좀 부진했고 일부 설비 보수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는 817만 톤. 이건 직전 분기 수준을 지켜냈습니다.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. 판매량이 유지됐다면 그럼 이익이 줄어든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. 가격인가요?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주력 제품인 탄소강 판매 가격, 이게 톤당 한 1만 원 정도 내렸거든요. 그런데 원재료 투입 비용이 톤당 9만 원으로 훨씬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. 아, 원재료 값이 더 많이 내렸군요. 네. 덕분에 그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 비용 차이, 이걸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. 이게 오히려 약간 개선됐어요. 아하, 그럼 비용 쪽에서 뭔가 이득을 봤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거기에다가 LNG, 그 액화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연료비도 좀 아꼈고요. 또 전반적인 어떤 원가 절감 노력이 합쳐져서 직전 분기보다 비용을 거의 한 1,000억 원 가까이 줄였습니다. 와, 1,000억 원이면 상당한데요. 비용 관리는 잘했네요. 네,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근데 비용 절감은 이렇게 인상적인데 그럼에도 전체 이익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건 결국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해외 철강 법인들, 특히 인도랑 중국 쪽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. 아무래도 현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던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. 해외 쪽이 안 좋았군요. 그리고 또 하나, 미래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 있잖아요. 포스코 퓨처엠을 포항한 이 부문, 여기서 이익 기여가 줄었고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 폭이 오히려 이전 분기보다 더 커졌습니다. 아, 배터리 소재 쪽 적자가 더 커졌다. 이건 좀 신경 쓰이는데요.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건가요?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다는 우려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. 이게 단기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 되는 어찌 보면 예상된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적자폭 확대는 분명 부담이죠. 그래서 시장은 이 투자가 언제쯤 본격적인 결실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다른 자회사들 상황은 어땠어요? 그룹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. 네, 맞아요. 자회사들 실적도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. 그 건설 부문인 포스코 E&C담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원가가 좀 발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고요. 아, 건설 쪽에서 적자가 컸군요. 네. 반면에 그 종합 상사 및 에너지 사업을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도 사업별로 처한 환경이 상당히 달랐던 거죠. 정말 다양한 요소가 막 얽혀 있네요.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2분기 실적 어떻게 딱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한마디로 혼재된 신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핵심인 철강 사업은 원가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 방어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어요. 하지만 국내외 수요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했고요. 여기에다가 신성장 동력인 배터리 소재 부문의 단기적인 어려움, 그리고 건설자 회사의 예상 밖 부진, 이런 것들이 딱 겹치면서 전체 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게 된 겁니다.
결국 잘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다른 어려운 부분들이 그 효과를 좀 상쇄하고도 남았다. 이런 얘기군요. 네, 그렇죠. 비용 통제는 빛났지만 그 수요 측면하고 성장 측면의 과제가 더 부각된 그런 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